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기다려주신 미백 영상인데요. 미백 관리에 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연예인 같은 피부를 만들려면은 진짜 저의 이 피부 미백의 60% 정도는 기여했다고 볼 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저의 미백 꿀팁들을 아주 낱낱이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안녕 궁금이들, 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기다려주신 바로 미백 영상인데요. 제가 전에 피부 좋아지는 법 영상을 올렸었잖아요. 거기서 제가 영상 마지막쯤에 미백은 좀 내용이 길어질 것 같아서 영상을 따로 준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일단은 제 피부는 원래 어릴 때부터 조금 까만 편이긴 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도 피부에 여러 가지 트러블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좀 색소 침착이 많이 생기고 멜라닌 색소가 잘 생기게 되는 그런 피부가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니는 피부과 선생님이 저한테 멜라닌 부자라고 이름을 붙여줄 정도로 멜라닌 색소가 완전 얼굴에서 폭발하고 있는 그런 피부였어요. 그래서 제가 피부가 맑고 하얘지기 위해서 되게 다양한 방법들을 많이 시도를 했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진짜 효과가 있었고 여러분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을 만한 방법들을 쏙쏙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당연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선크림 매일 바르기입니다. 저는 메이크업을 할 때나 안 할 때나 외출할 때나 집에 있을 때나 매일매일 바르고 있고요. 그때그때마다 다른 선크림을 바르기는 하는데 메이크업을 할 때는 좀 메이크업이 잘 먹을 수 있게 촉촉한 유기자차 선크림을 바를 때도 많고 집에 있을 때는 무기자차 선크림 같은 거를 바를 때도 있고 시카 크림 같은 거에 선크림 성분이 섞여있는 그런 걸 바를 때도 있어요. 그래서 꼭 매일매일 선크림은 바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굴만 바르고 얼굴만 관리를 했더니 얼굴만 이제 밝아졌지 뭐예요. 다른 데도 이제 열심히 관리를 해야겠어. 그리고 두 번째는 미백 관련 피부과 시술인데요. 사실 미백 관련한 시술이라고 하면은 보통 일반적인 게 토닝이 있겠죠. 피부에 레이저를 해서 피부 침착된 색소들을 밝혀주는 그런 시술인데 사실 저도 예전부터 피부과 많이 다니고 하면서 이런 토닝 시술이나 미백 관련한 시술들을 많이 해봤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런 토닝 시술들이 효과가 확실하고 빠르게 피부를 밝힐 수 있는 방법인 건 맞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단점은 아무래도 이 피부에다 레이저를 쏘는 거다 보니까 피부가 좀 얇고 민감한 사람들한테는 좀 자극적일 수 있어요. 저는 피부가 얇고 좀 민감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피부과 시술을 막 너무 주기적으로는 하지 않고 피부를 좀 탄탄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조금 피부가 버틸 수 있는 정도가 됐다 싶으면 가서 부분적으로만 토닝 시술을 받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피부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극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부분적으로 먼저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이제 만약에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토닝이다 하면은 좀 강도가 낮은 그런 토닝을 먼저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여러분 레이저 시술은 후관리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피부에 이렇게 자극을 줬는데 그냥 내가 평소대로 활동을 하면은 이 피부가 당연히 빠르게 회복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피부가 회복을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고 공통적으로 토닝 시술을 하고 난 이후에는 수분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이거는 제가 다니는 피부과 쌤도 제가 할 때마다 매번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제가 얘기하는 세 번째 루틴이 나옵니다. 수분을 채워주는 거예요. 사실 색소 침착되거나 미백 관리에 수분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분 채우는 걸로 모델링 팩을 자주 해주고 있어요. 사실 모델링 팩만큼 피부를 확 쿨링감 있게 진정시켜주면서 수분감을 채워줄 수 있는 게 딱히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델링 팩을 되게 사랑하는 사람인데 시술을 받고 난 이후에는 최소 3일 정도는 뭐 모델링 팩이나 이런 거를 계속 해주면서 피부에 수분감을 넣어주고
해주고 피부에 열이나 자극을 내릴 수 있도록 계속 관리를 해줍니다. 그래야 레이저 같은 것들도 다 회복을 하고 색소 침착된 부분들도 빨리빨리 회복돼서 돌아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미백 화장품을 사용하는 건데요. 일단은 피부가 맑고 좀 깨끗하고 화사한 그런 연예인 같은 피부를 만들려면은 마냥 하얀 피부로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잡티 케어랑 피부 겉에 쌓여있는 각질 케어를 같이 해줘야 돼요. 피부 표면이 깨끗하면서도 잡티랑 피부톤 정리가 되어야 훨씬 더 맑고 깨끗해 보일 수가 있어요. 지금 실제로도 제가 13호, 17호까지 밝아진 건 아닌데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피부 자체가 더 좀 화사해 보이는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은 바로 이 제품인데 이니스프리의 비타C 그린티 엔자임 잡티 토닝 세럼이라는 제품이에요. 이거는 요번에 나온 완전 신상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되게 오래 썼어요. 테스트 2병에다가 요 완제품 1병을 다 쓰고 지금 이 2병째 쓰고 있는 아주 찐템이에요. 요 세럼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2가지 성분이 듀얼 케어를 해준다는 점이거든요. 비타민C 성분이 칙칙한 피부톤이랑 잡티 케어를 해주고 제주 그린티 엔자임 성분이 필링이랑 각질 케어를 해주면서 피부결을 매끈하게 정돈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2가지 성분이 이렇게 같이 합심을 해서 피부톤이 더 화사해 보일 수 있게 만들어줘요. 진짜 저의 이 피부 미백에 거의 한 60% 정도는 기여했다고 볼 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일단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피부가 정말 민감하고 예민한 피부예요. 그래서 제가 순수 비타민C 제품들은 완전 소량만 발라도 피부가 너무 자극적이고 너무 따갑고 이래서 진짜 절대 못 썼었고, 그래서 제가 비타민C 유도체 제품들을 막 찾아서 거의 다 써봤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자극적인 것도 많았고 좀 자극적이지 않았던 제품들은 효과면에서 아쉬운 것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확실히 자극감이 정말 적었고 효과 면에서도 피부가 맑고 화사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보통 비타민C 제품 같은 경우에는 되게 건조한 제품들이 많거든요. 이거는 보습 성분이 들어있어서 하나도 건조하지 않고 오히려 되게 촉촉해요. 그래서 데일리로 토닝 케어를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장점이었어요. 비타민C 제품은 보통 열에 되게 약해가지고 관리도 좀 힘들고 바르고 이제 햇빛을 쐬게 되면은 피부에 진짜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잘 케어를 못하는 그런 성분인데 이거는 낮에도 그냥 바르고 나가도 되는 그런 세럼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멜라닌 색소 침착을 방지하는 성분도 들어있어서 멜라닌 부자인 저에게 아주 너무나 딱인 그런 세럼이에요. 제가 오늘도 이거 바르고 베이스 한 거거든요. 확실히 피부결이 좀 맑고 매끈해지니까 화장이 잘 먹는 게 눈에 딱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영상이 업로드되는 오늘 이니스프리가 올영몰에 처음으로 입점을 하게 된대요. 근데 처음으로 입점을 하는데 이 세럼이 오늘 딱 런칭이 됩니다. 그래서 이니스프리가 올영몰에 이렇게 딱 처음 들어와서 처음으로 파는 제품이 이 친구예요. 아주 특별한 친구여서 엄청난 할인 혜택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꼭 이번 기회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5번째는 뷰티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건데요. 전에 피부 관리에서는 요거 한번 보여드렸었거든요. 메디큐브의 에어샷 모공 관리하는 거 요거를 보여줬었는데 얘랑 이제 비슷하게 생긴 친구가 있어요. 요거는 부스터 힐러라고 하는 기계거든요. 요거는 1단계부터 5단계까지 강도 조절을 할 수가 있는 제품이고 스킨케어 제품을 바르고 이렇게 같이 사용을 해주면은 스킨케어 제품이 피부 속으로 더 깊게 침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이제 미백 화장품이랑 같이 사용을 하는데 제가 잘 쓰는 이 친구랑 같이 사용을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비타민C 제품이랑 되게 궁합이 좋은 게 비타민C 제품들이 보통 입자가 큰 경우가 많아요. 보통 입자가 커서 흡수가 잘 안 되는 그런 게 많은데 얘가 그런 입자들을 이렇게 꾹꾹 밀어 넣어주니까 비타민C 제품들이랑 되게 궁합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딱 세안하고 이제 뭐 토너 패드로 피부 한번 싹 정리를 해준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한 겹 바르고 부스터 헬러로 이렇게 꾹꾹꾹꾹 집어넣어주고요. 이렇게 집어넣어주면은 다 흡수가 되거든요. 그러면 또 한 번 더 이렇게 앰플을 짜서 또 넣어주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진짜 이거를 한 5분 정도만 하면은 진짜 많이 흡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케어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기기도 한번 같이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 트러블 상처 케어인데요. 트러블 같은 게 나서 피가 많이 날 정도로 터졌거나 딱지가 생겼거나 이러면은 무조건 거의 색소 침착으로 가게 돼버려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더 이상 트러블이 아니라 상처예요, 여러분. 상처는 더 이상 화장품으로 할 수가 없는 그런 단계거든요. 그래서 피부과에 가서 약을 처방을 받아서 약을 바르시거나 그게 아니라면은 이거를 사용을 하는데 약국에 파는 듀오덤 이런 거 있잖아요. 상처에 붙이는 거. 이거를 이제 잘라서 그 상처에 붙여주시는 거예요. 아, 제가 지금 자전거 타다 넘어져가지고 이렇게 붙여놨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얗게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얗게 올라왔네? 이제 떼야겠다 하고 떼시면 안 돼요. 떼시면 안 되고 진짜 참을 인으로 정말 오래 붙이고 있어야 돼요. 최소 한 3일 정도? 이제 자연스럽게 좀 떨어질 때까지 계속 붙이고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한 3일 정도까지는 붙이고 있다가 떼줍니다. 근데 만약에 뭐 중간에 실수로 떼지거나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좀 바로 새 걸로 붙여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듀오덤을 떼고 난 이후에는 살짝 새살이 올라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은 상처인 상태이기 때문에 각질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 보습감을 넣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그냥 중요하게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색소 침착은 오래 냅둘수록 그 치유하는 기간이 오래 길어져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생겼다 하면은 더 짙어지기 전에 빠르게 치료를 하거나 케어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저의 미백, 색소 침착 관리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색소 침착이나 피부톤이 균일하지 않은 그런 게 고민이었어서 그런 것들을 열심히 관리를 했었는데 걔네들을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피부톤이 밝아지는 효과도 같이 얻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조금 같이 모아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본인 피부에 맞게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모든 루틴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다는 것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저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